네, 세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D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오브젝트 셋업을 마쳤고요. 그런 다음에 원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요. 자, 렌더링 건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렌즈 디스토션 노드하고 얘하고 당연하게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죠. 자, 얘네들은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렌즈 디스토션 된 게 이렇게 프로젝션 돼서 넘어오니까 똑같은데, 원본 플레이트하고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원본 플레이트는 이렇게 렌즈 디스토션이 걸려있어요. 걸려있죠? 자, 그래서 렌즈 디스토션 노드를 복사해서요. 여기에 이렇게 출력해서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갖다 넣었는데 이때 자 렌즈 노드에 보시면 옵션이 있는데 여기 언디스토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언디스토트. 그래서 얘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체크하시면 원래대로 돌아오는데 이때 스캔라인 렌더가 딱 렌더링을 거는 영역은 정확하게 이미지의 포맷대로만 렌더링을 겁니다. 근데 렌즈 디스토션을 하시면요 원래 이미지 포맷에서 약간 외곽으로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대략 뭐 하나 둘셋 여기 이게 그려지는 게 한 픽셀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의 바운딩 박스가 생기는데 한 17픽셀 정도 생겨요. 17픽셀. 근데 이게 17픽셀 정도 생기고 여긴 17픽셀보다 좀 적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바운딩 박스가 생깁니다.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사라져요. 17픽셀 정도의 바운딩 박스가 생기기 때문에 스캔라인 렌더링 할 때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17픽셀 정도를 오버스캔 약간 더 렌더링을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20픽셀 정도 오버스캔 약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렌즈 디스토션 하시면은 자 요렇게 여기 영역이 이렇게 잘려 있죠. 왜냐면은 얘가 렌더링 된 프로젝션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 외곽의 영역을 크랍 시켜 버립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프로젝션을 할 때 이 외곽의 바운딩 박스 외곽 영역을 지금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크랍 시키지 말고 바운딩 박스 외곽 영역도 같이 이렇게 렌더링을 걸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렌더링을 걸면은 얘가 크랍이었을 때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그냥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렌즈 시스템 보시면요. 크랍일 때는 이렇게 외곽 영역이 렌더링이 안 되는데 크랍 풀면은 외곽 영역이 이렇게 렌더링 돼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 영역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는 게 보이죠. 그래서 렌즈 스톤 작업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원본으로 복귀하실 수 있으세요. 이 원본 복귀한 게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일치하는 겁니다. 비포 애프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일단 이미지를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지금 뎁스맵이 있죠. 자 뎁스맵. 그래서 여기 레이어 상태에서도 뎁스맵을 가지고 좀 조절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냥 일단 뎁스맵으로 가서 편하게 이렇게 조정할게요. 뎁스맵 오시면 뎁스맵이 있고요. 그레이드 어디를 조정할 거예요? 뎁스 레이어를 조정할 겁니다. 뎁스. 그리고 자 풀프레임 보면은 분석 자 하면은 자 맥스 값이 이렇게 나오죠. 화이트 포인트 이렇게 올려주고요. 민값 자 블랙 포인트 그리고 감마로 이렇게 조정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 뎁스 레이어를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뎁스 레이어 해봤고요. 자 그리고 다시 RGB 레이어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G 디포커스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G 디포커스. 자 이 노드는요. 그 누크 한 7 버전부터 이렇게 개량이 돼서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 원래는 누크 8 버전까지는요. GPU를 엔비디아 GPU만 지원을 했어요. 근데 누크 9 버전부터는요. ATI GPU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GPU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유즈 GPU, 유즈 어바이블 이렇게 나오고요. Enable 멀티 GPU 서포트는 뭐냐면은 GPU가 2개 이상 있을 때 나타나는 옵션인데요. GPU가 2개 있으면은 Enable 시켜서 멀티 GPU를 쓸지 안 쓸 건지 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옵션이 있고요. 자,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은 일단 아웃풋 리절트가 여기 있고 여기 보면 포컬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포컬 포인트를 이렇게 가져가서 만약에 여기를 포커스 플랜을 맞추고 싶으면요. 갖다 놓으면은 얘가 이렇게 다시 재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틸트 시프트 렌즈로 찍은 것처럼 이렇게 이런 미니어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비포, 애프터 이렇게 있고요. 리절트 값이 있고 그리고 포커스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요. 포커스 포인트가 여기 해당 포인트의 XY 좌표가 바로 포커스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커스 포인트에 대해서 XY 좌표가 있고요. 저 포커스 플랜 그리고 뎁스 오브 필드 사이즈 맥시멈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 아웃풋이 리절트로 되어져 있습니다. 리절트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얘를 클릭한 다음에
포컬 플랜 셋업으로 갈게요. 포컬 플랜 셋업. 포컬 플랜 셋업에 가면은 빨간색 영역하고 파란색 영역이 있어요. 빨간색 영역은 포커스 플랜의 앞쪽 영역이고요. 파란색 영역은 포커스 플랜의 뒤쪽 영역입니다. 그래서 포커스 플랜을 이런 식으로 옮기면요. 포커스 플랜이 더 뒤로 이동하게 되고 뎁스 맵에 의해서 이런 색으로 옮기면 포커스 플랜이 앞으로 이렇게 당겨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커스 플랜이 포커 포인트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리고 쇼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얘 이미지를 보는 거고요. 오버레이로 보는 거고, 얘를 끄면은 이미지가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각각의 뎁스 맵에 의한 포커스 플랜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앞쪽 영역이고 여기는 가장 뒤쪽 영역이고, 검은색 맞물려지는 검은색 영역이 포커스 플랜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뎁스 오브 필드는 지금 0인데 포커스가 정확히 맞는 영역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영역이. 그래서 얘를 이렇게 펼치면요, 녹색이 이렇게 생겨요. 녹색 생기는 게 보이죠? 녹색 생기는 이 영역이 바로 포커스 플랜이 맞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즉, 그래서 얘를 약간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볼까요? 그러면 녹색이 이렇게 생기시죠? 이 영역이 바로 포커스 플랜이 맞는 영역이에요. 근데 실사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이런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뎁스맵 만들기가, 정확한 뎁스맵 만들기가 어려운데, 지금같이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통해서 포지션 메시를 통해서 이렇게 모델링 데이터를 만든 다음에 실제 지형하고 똑같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어 셋업이 있습니다. 레이어 셋업. 레이어 셋업으로 가면요, 기본적으로 레이어 셋업은 오토매틱 레이어 스페이싱으로 해서 자동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가 각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만들어지는 레이어에 따라서 블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얘를 풀고요. 풀면은 기본적으로 레이어가 50개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를 만약에 1 하면요, 하나, 둘, 셋, 4개 레이어밖에 없는 겁니다. 2 하면은 각각 영역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레이어들이 3레이어, 그럼 레이어가 3개로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토매틱으로 해서 했을 때 퀄리티가 이렇게 문제가 없으면요, 그냥 오토매틱 하셔도 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레이어를 원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50이 기본이었으면은 얘를 100 하시면은 레이어 단위가 점점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훨씬 부드러운 경계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저는 오토매틱으로 할게요. 자, 그리고 자, 필터 쉐입 셋업인데요. 필터 쉐입 뭐냐면은, 지금 얘가 필터가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 창락원이라 그러는데요. 그 보케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보케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이거 동그라미죠. 필터 쉐입, 필터 디스크가 지금 디스크 타입이에요. 디스크 타입인데,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리절트 결과값에 일단 갑니다. 리절트로 가시는 거예요. 리절트로 간 다음에, 자, 얘를 분류를 제가 많이 줘요. 한 30 정도 분류를 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분류가 많이 들어가게 되죠. 여기 아까 전에 제가 뎁스 오브 필드를 좀 많이 늘려놨으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가 이미지가 이렇게 동그랗게 창락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상태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보이는 영역이 좀 이렇게 드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이미지가 동그랗게 여기 복회가 생기는 게 보이죠. 창락원이. 얘가 디스크 타입이어서 그렇게 생기는 거고요. 자, 만약에 필터 쉐입 타입을 이 형태에서, 자, 필터 쉐입을 제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주면은 그라데이션 형태로 이렇게 그 복귀가 생겨요. 그리고 어스펙트 레이셔를 제가 이런 식으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리절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절트로 가면요, 창작원이 이런 식으로 형태가 돼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자 작업을 하시면요, 다음과 같이 리절트 값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디스크를 다시 원래대로 이렇게 돌려놓을게요. 자, 그리고 쉐입이 이렇게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포컬 플랜, 자 포커스 플랜 얘네들을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걸어주면 얘네들이 이렇게 애니메이션도 걸려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걸린 상태로 자유자재로 지금 포커스 플랜이 여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커스 플랜을 이렇게 당기겠다. 자, 애니메이션 미리 걸어주고 세키 걸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일 라스트 프레임 가가지고 세키 잡아주고 하면은 이 상태로 얘네들을 애니메이션까지 해서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면 필터 셋업이 있는데, 이 필터 셋업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창락원이 잘 생기지가 않아서요, 잘 구분하기 어려운데, 새로운 이미지를 하나 제가 가지고 와서요, 그 이미지 가지고 얘가 좀 디테일 있게 여기 나머지 셋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